이번 광복절에 김형석이 때문에 정말 기분 다 상했거든요. 맞아요. 네. 독립기념관장에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김형석이가 이번에도 망언을 해서 굉장히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그냥 진실로 두들겨 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김형석이 너 뭐야? 자,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윤혜 열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에게 역사 지식은 통장 잔고 같아요. 네? 채워진 적도 없는데 채워지지도 않아. 역사는 아무리 들어도 좀 잊혀집니다. 네, 채워지지 그렇기 않아서. 때문에 네. 뭐 광복절 관련한 역사 지식은 1년에 한 번 하면 돼요. 아, 그죠? 예. 1년에 한 번이면 되죠. 대신에 오윤혜 씨는 이상한 지식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 아, 그치. 난 너무 깨끗하지. 그럼 그거 네. 훌륭한 겁니다. 오늘 또 다 흡수합니다. 오늘 또 흡수합니다. 네. 자, 김영석이 때 화 많이 나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 네. 짧게 좀 아니, 시작도 전부터 죄송합니다. 네, 왜 시간이 그래요? 조금. 네. 본인이 좀 짧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기념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더불어서 자신이 어떤 정치적 또는 역사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역사 왜곡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봤는데 아, 견해를 떠나서도. 네, 그런데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려 3부분이나 나타났고 그 중에 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립운동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1932년 4월 29일에 있었던 상해 홍코공원의 윤봉길 의사 의거거든요. 네.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이 의거를 통해서 한국이 이제 중국 정부와 독립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후 굉장히 이끌어갈 임시정부의 중요한 동력이 됐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단순하게 그 의거로 그치지 않고 그 이전의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가나자와 형무소에서 총살을 당할 때까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유언 부분을 왜곡을 한 거예요. 외고 자,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죠. 발언을 일단 하나하나 좀 보고 갈게요. 네. 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장이면 8.15 기념사 때 독립투쟁의 역사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독립투쟁의 역사만 쏙 빼고 얘기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 말이죠.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일단 그 부분 먼저 들으면 되겠죠? 네. 그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24살의 청년 윤봉길은 상하이 이거- 홍코공원에서 열린 맞아? 일본 천장절 및 전성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거 직전에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여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가 되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24살의 청년은 조국 독립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했지만은 그의 두 아들에게는 반듯하게 자라서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예, 뒷부분이 먼저 나왔네요. 네. 뒷부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달라서 다시 그 예전에 윤봉길 의사의 유언을 찾아봤어요. 네. 저는 이제 상해 홍코공원도 여러 번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양재동에 있는 매헌 기념관에도 자주 갔었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유언 내용하고 달랐던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래요? 달라요? 어떤 부분이? 그래서 그 유언 전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역시 제가 기억한 게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에? 투서가 되어라는데? 이게 첫 문장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래도 내 빈무덤 앞에 찾아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 그러니까 내가 압이니까. 그리고 다음에 들어가는 문장이 그래도 너희들 내가 아비가 나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거 슬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에겐 누가 있느냐면은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어머니가 예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유명한 위인들을 길러냈다. 그래서 맹자,
나폴레옹, 에디슨이 다 엄마가 길러낸 위인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빠가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투사가 되고 한 잔에 술을 부어놓지만 또 한편으로 너의 어미를 믿고 잘 자라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되란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말도 없고. 아예 이거는 문장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윤봉길 의사가 아들들에게 했던 얘기는 첫 번째 문장 너희들도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가 원칙입니다. 근데 또 투사가 될 때 투사로서만 잘할 수는 없잖아요. 훌륭한 네. 사람으로서 사상가가 되어야 되고 혁명가가 되어야 되고 또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투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생략한 채 과학자가 되라. 야. 그것도 훌륭히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는 아예 전체 문장에도 없어요. 그리고 야. 반듯하게 자라서 저는 이 말이 진짜 거슬렸거든요. 그럼 그렇죠. 본인이 독립운동한 거는 비뚤어진 그렇지. 거예요? 뭐예요? 맞아. 맞습니다. 야, 잘 아, 짚었어. 진짜 웃긴 그러니까 사람이네, 김영삼 이게 이제 선수. 역사에서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일부분을 채택을 할 때 전체 맥락 속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채택을 그렇겠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말을 덧붙일 때는 그것이 본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왜곡을 이건 했기 때문에 완전한 왜곡이야. 이거는 역사 연구자로서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고 사실은 자격이 없는 아. 그럼 그런 이게 어떤 김영석 씨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이야 아니면 거대한 왜곡 세력이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게 그게- 이제 뉴라이트 세력으로 그렇죠. 이제 보이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화면에도 빨간 글씨로 나왔습니다만은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이렇게 다양하게 보자. 윤봉길 의사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윤봉길 의사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분은 단 하나의 뜻으로 우리는 독립만 나갔고 독립운동가들 열이면 열 만약에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그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이 독립운동을 왜 하십니까? 성공하신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겠죠. 네. 그런데 왜 하십니까? 이게 옳은 길이잖아요. 아. 이래서 하셨거든요. 네. 그래. 그러니까 역사의 독립운동을 바라볼 때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방면, 예를 들어 뭐 의열투쟁도 하고 외교투쟁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투쟁도 하고 이런 것들의 다양성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독립운동의 가치를 마치 자신의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윤봉길 의사의 독립투쟁의 의지나 어떤 뜻을 한 마이너스 1000%로 깎아낸 겁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의 뜻을 너희들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가지만 너희는 다른 길 가라. 열심히 공부해서 이 얘기가 발명가들. 뭐냐면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렇게 너무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냥 무식한 짓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지 말자. 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교묘하게 만들어낸 진짜. 거라고 볼 네.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석 얘는 그 광복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네. 본인은 한 관점으로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독립투쟁의 역사는 빼기를 바라고 있어. 관련한 발언 잠깐 그렇죠. 그 논란에 네. 지금 언론에서 제일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발언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도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저봐. 선물입니다.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는 해방은 하늘에 준 떡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인 시각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보라고. 이제는 본 뜻이 딱 나와 버리잖아. 네. 저 문장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문장을 볼 때 이제 에휴.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해방과 광복이라는 낱말을 쓸 때 이 두 낱말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뉘앙스의 차이점이 있는데 해방은 되었답니다. 수동적이에요. 해방은 되었다. 네, 어떤 근데- 다른 타인에 의해서 되었다. 그렇죠. 해방. 그렇지만 이제 광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냈다, 쟁취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국 정부에서도 1982년 교과서에서는 해방보다는 광복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어떤 의미를 일단은 배제해 놓고 얘기를 했고 네. 무엇보다도 어떤 세계사에서 어떤 나라의 독립을 선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광복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의 결과로서 그걸 연합국들이 일정 부분 인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1943년 카이로 선언에 영국, 미국 그러니까 루즈벨트하고 처칠 그다음에 장제스가 카이로에서 만나서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을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해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연합국의 처칠은 끝까지 한국 독립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밀어붙였던 거는 장제스였고 거기에 동의했던 게 루즈벨트였는데 그 장제스를 강제로 움직였던 인물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입니다. 네. 아.
임시정부 요인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도 보았을 때 또는 영국도 결과적으로는 양보를 하면서 보았을 때 한국이 단 한 번도 끝이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 나라는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합의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거고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사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패망이 한국의 독립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굉장히 여럿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오키나와. 웃기나? 네, 결국은 그게 원래 독립국이었지만 나중에 그런 독립운동의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한 지역으로 편입이 되기도 했었고요. 원래는 어느 나라 땅이었는데? 원래는 유구라고 하는 독자적인 그래요? 류라고 하는 독자적인 나라였었죠. 나라였구나. 이제 이런 어떤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독립의 과정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1910년대, 20년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다 바쳐서 이루어낸 모든 결과들을 다 누굴로 퉁치냐면은 연합국의 선물로 퉁치면 그럼 우리는 독립운동사를 다 사라지는 거지. 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대주의만 남는 거고. 네. 노예근성 아니에요? 이 노예 사람들? 근성이야. 좋았어. 맞죠? 맞아. 그 노예해. 왜 어.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노예일 뿐만 답답하네. 아니라 한국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낮춰서 보는 시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왜곡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뭐냐면 함석헌 선생입니다. 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이게 원래 이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원래 책 제목이 성서로 본 한국 역사예요. 성경으로 본. 네. 아,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한국인들이 정말 큰 고난을 했는데 광복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이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연합국의 선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 하느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을. 그것조차도 사실은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마치 역사의 한 문장으로 가져와서 해방은 하늘이 준 떡 그러니까 선물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 아. 여기서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을 주어를 마치 연합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어.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고생들 했고 애를 썼는데 그 보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람을 얻었다. 해방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1945년 즈음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함석헌 선생은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한국인들의 뭐 나약함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역사를 여기다 가져다가 꺼내 놓은 거는 그 이후에 70년, 80년 연구해온 수많은 역사 연구자들의 성과들을 한순간에 여기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나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한국 역사학계 특히 근현대 역사학계를 완전히 괴멸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상황이라고 이런 볼 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장이에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아, 그러니까 백번양보에서 대한민국에 정말 정신 나간 어떤 한 학자가 있어서 맞아.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하고 다닐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어. 근데 근데- 이 자는 독립기념관장이잖아. 그게 끌어내면 안 돼요? 모르겠어 나도 그거는. 네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러 내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김영석 그 관장 같은 경우는 뭐 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은 일본 국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일 기본조약 1965년에 우리가 굉장히 조금 굴욕적이라고 네. 하는 기본조약의 조약문에도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네. 1905년 을사늑약 1910년의 국권피탈 과정은 이미 무효다라고 우리 조약문 안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불법이면 불법으로 우리 국권을 빼앗았으면은 우리나라 국적도 강제로 빼앗겼으니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데 그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야 될 기관장이 일본 국적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런 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떼거지로 있어요, 이 어딘가에? 뉴라이트라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봤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 근데 그런 인간들이 지난 정부에 다 요직을 차지했었지. 맞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그 어떤 8.15를 지나면서 사실은 약간 좀 전향적인 어떤 발표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현 정부에 약간 이제 눈치도 호도를 맞추고 보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에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들한테 한 번만 스크리닝을 하면은 괜찮은 어떤 연설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정체성을 드러냈고 아.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이런 기관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를 국민들한테 오히려 인식시킨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볼 때
나쁜 일들이 있을 때 그 나쁜 일들이 때에 따라서는 나쁜 결과만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상 자체는 나쁘게 나타났으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책임 있는 역사 관련된 기관장들의 어떤 위치, 문제를 정해야 될지를 이 어떤 연설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네. 또 대통령 이상한 사람 되면 또 이상한 사람 앉힐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알고 있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기념과장에 올린다는 이건 좀 이 굉장한 윤석열만 가능한 일이었다. 윤석열 이건 좀 대단하긴 했어. 이거는 왜냐면 이분이 역사께서 됐을 때 보통 이제 누가 이렇게 기관장이 되면은 이제 막 반발이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 왜 그 사람이 됐느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 처음에 이분이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이 됐을 때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그 SNS에 올린 글이 뭐냐면 누구죠? 누구세요? 아 모르는 사람이 서로 그러니까 어지간한 연구자들도 잘 몰랐던 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뭐 어떤 그 저쪽에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떤 연구자도 아니었던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이분을 쉽지 않은 일이긴 찾았던 한데 거죠. 근데 그렇구나. 오윤혜 씨의 네. 그런 우려는 언제든 저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네.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을 자를 수는 없는 건가 봐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 임기가 2027년이면 앞으로 2년 동안 더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역사관을 지금 다 망가뜨리고 아니, 있다니까. 근데 이렇게 여론이 막 밀면 사과를 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과 안 하잖아. 사과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종의 자기의 신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그 신념은 잘못된 역사 인식과 그다음에 역사학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도 못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자리에 계속 있게 하는 것은 결코 여러 면에서 네. 서로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네.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사실 이제 약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연구자들은 아니나 다를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혼란스러워요.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역사는 좀 다양하게 예를 들어 뭐 양국만 계속 했던 어떤 애들은 이런 것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역사는 다양하게 보는 거 아닌가, 해석의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해석의 관점은 뭐냐면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건 해석의 여지가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걸 우리는 한번 다시 새롭게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 볼까?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한글이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해석의 여지지만 한글 창제 자체는 사실의 영역인데 당연하죠. 독립운동의 사실의 영역을 해석의 영역으로 희석화해서 일반인들에게 독립운동사나 근대 역사를 또 우리 광복의 의미를 뭔가 망가뜨리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네.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좀 양궁 뭐요? 비하 아닙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양국 국가대표. 네. 네. 이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예시 같은 거네요. 역사 왜곡이 되게 강력한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그렇지, 열려있고 교묘하게. 합리적이야. 그렇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가오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역사 왜곡을 할 때 굉장히 맞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막 경제 문제를 끌고 와요. 근데 경제 문제와 독립운동은 서로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사로 보고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보는데 경제 문제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렇지. 이게 뉴라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비교점을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흐트러 놓는 것. 그렇지.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몇 년 사이에 다 이게 무너졌죠. 오염되고 왜곡되고 다 무너졌어.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거기를 믿는 사람들도 그럴 네. 것 같아요. 생겨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아, 다 무너졌어. 이게 제대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다 뚫려요. 네. 그래서 이게 뉴라이트라는 표현이 너무 내용에 비해서 이 부드럽다. 단어가 너무 아. 좋아. 사실은 매국 사관이거든요. 매국 그렇죠. 사관. 매국 사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김영석 관장의 말대로라면은 향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또 독립운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린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 무식한 행동이지. 왜냐하면 강대국이 우리한테 선물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한국보다 강한 그러니까 선물을 줄 수 있는 나라가 현재 전 세계 3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럼 우리는 이들의 눈치만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래 세대를 향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의무, 권리 이런 것들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네. 아주 나쁜 거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뉴라이트 이거 이름을 이거 다시 바꿔요, 해야 돼. 바꿔. 그거 이동관이가 네이밍했나요? 뉴라이트. 자신들이 아마 그때 그렇게 표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다르게 부르면 그래.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매국 사관. 매국 사관. 어. 매국 사관. 네. 매국 계열. 아, 좀 더 강력한 더 걸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들어. 김영석 이 정도면은 진짜 작곡가 김영석 씨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명이인으로서 명예훼손 엄청 시켜. 작곡가님은 완전 국기성량하는데 아, 그래? 나 같으면 가만 안 둬. 그렇습니까? 네. 김영석 씨 나서주세요. 네, 나눠주세요, 네. 진짜. 이거 명예훼손 지금 실추야. 피아노 칠 때 아닙니다, 김영석 씨. 김영석 씨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사실은 그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길게 대본이 시간으로 30장인데요, 앵커님. 예, 마련을 했는데 세장 했네요. 저희가 또 바로 지금 국정원 이슈가 이게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역사 왜곡보다. 우위는 없어요. 네, 우위는 없죠.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